안녕하십니까. 주방이태고 정의섭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이제 이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하려면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급여 계산이죠. 예, 여기 단순하게 이제 뭐 200만 원 줄게 해서 근로계약을 맺고 그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요양원도 이제 사실은 이 급여 계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가 일반적인 그 회사 형태하고 유사하지, 요양원이든 공생이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방문요양이든 이런 곳은 일반적인 그런 급여 형태가 아니죠. 예, 그래서 계산이 필수인데 이 계산은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전속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저희도 있는데 이 급여 계산하는 거를, 근데 이제 보통 방문 요양인 경우에는 일정 관리하고 맞붙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급여 계산 프로그램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이제 그 확인을 좀 이렇게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는 청구 내역, 즉 청구 내역과 일치하는지, 즉 이제 저번 6월달 거를 7월 초에 청구하실 때, 롱텀케어에 청구할 때 이 청구 내역과 이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한 급여가 계산된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따로따로 가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보면 일정 관리 위주로 가고 이거를 이제 그 롱텀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데이터 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과,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 관리를 막아놨던 건데 이걸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편의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편리하게 쓰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쓰던 대표님들이 이제 지팡이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안 되는 게 많아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다 막아놔서 그렇거든요. 예, 임의대로 안 되게끔 해놨어요. 그게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일정 프로그램을 일정 관리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여 계산을 해서 청구된 내역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청구 내역과 혹시 다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급여 계산을 해서 급여 대장이 나오면 그 급여 대장이 나온 걸 가지고 어때요? 급여 지급을 하죠. 근데 이 급여 지급이, 그러니까 급여 대장과 급여 지급된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따로 지급한 경우. 뭔가 따로 돈을 좀 주신 거야.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장기요양. 방문 요양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 대장상의 금액과 이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근데 이 장기요양인 기관에서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 단순한 실수, 예를 들어서 홍길동 선생님 100만 원인데 영어를 하나 더 붙여서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지급됐어. 이런 경우도 있죠. 몇 번 저희도 이걸 잡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금방 눈에 드러나는데, 반대로 영어를 하나 뺐어. 그래서 100만 원인데 10만 원이야. 이런 건 잘 안 드러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르게 불일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급여 지급할 때. 그리고 부속적인 거, 4대 보험이라든가 입퇴사자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거의 누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던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아니면 어떤 직접 하시던 어떤 경우가 됐던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구세청에다가. 이 신고하실 때 또 금액이 틀려져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급여 대장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 급여 계산과 급여 지급과 급여 신고가 일치해야 한다. 이건 상식인데도 이 상식이 잘 안 지켜지더라. 이거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입퇴사자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또 이 장기요양 기관들은 요양교 선생님이 자주 이직을 하시죠.
그러니까 입사, 퇴사에 대한 메모나 정리가 안 돼 있거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산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무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당월의 걸 끝내놓고 계산해놓고 적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12분의 1을. 이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장기환 기간의 현실이더라. 장기환 기간 중에 이 급여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요소고, 재무회계 할 때도 그렇고, 운영에도 그렇고, 매사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핵심인 거가 왜 이렇게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나름 저희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거부터 어때요? 정확하게 오류를 좀 잡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도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이상이 없는 건지, 정확하게 계산된 건지, 홍길동 선생님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건지, 정확하게 지급된 건지, 이런 이상 유무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증은 누가 하는 거냐는 거죠. 이 검증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검증, 점검은 지팡이가 다 알아서 해주기. 저희 이제 지팡이 대표님 얘기입니다. 예. 지팡이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것도 완벽하게 잘할 거 아니야. 예, 왜 노무법인도 있고 있으니까. 또 경력이 몇 년이야. 맞습니다. 예, 지팡이가 다 알아서 저희가 잘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이런 걸 좀 해주셔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저희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계산된 건지에 대한 거는 그 프로그램들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예, 저희 지팡이도 특색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조작하면 안 돼 해서 꽉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된다는 노무법인의 회신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 프로그램은 이제 엑셀로 저희가 받으니까 급여 대상을,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 급여 계산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 중입니다. 예. 저희도 개선을 좀 해야겠다. 어떻게? 이게 프로그램, 지금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관리나 대표님들이 불편해서 안 쓰시니까 일정 관리가 꼭 필요하니까. 근데 실제로 어때요? 왜 저기 그 일정 관리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보면 대표님들은 우리는 인원이 많아. 50명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 지팡이 기관 중에는 100명이 넘는 기관도 상당수가 롱텀 케어를 직접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롱텀 때문에 저희도 일정 관리를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관리가 이게 의존을 하다 보면 롱텀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근데 실제 모든 것들은 현지조사나 모든 것들은 롱텀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점검하기가, 안 보면 모르게 되는 거고 관심을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롱텀 쪽에 맞추고 있는데, 이 대표님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걸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일정 관리를 좀 열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선을. 근데 아직은 뭐 좀 저희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에는 한번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여 지급 시에 이제 가장 많이들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일괄 인자 안 해주시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지팡이 같은 경우는 땡땡 선생님 얼마, 그 다음에 그 A 선생님 얼마, B 선생님 얼마, 이렇게 어때요?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급여가 통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지팡이 6월분 급여 얼마 해가지고 뭐 8,756만 5천 원 해가지고 딱 금액만 인자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급여 지급할 때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클릭 하나 해놓으면 일괄 인자가 되고, 클릭을 안 해놓으면 개별 인자가 되고, 이렇게 A, B, C, D 선생님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전체 급여 대장을 저희가 합산을 해서 맞춰봐요. 그리고 직간접비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왜?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 검증을 통해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에는 8,756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실제 급여대장에 보면 9,700 얼마 이렇게 1,000만 원 차이가 나. 그럼 어때? 금방 알잖아요. 근데 앞단에 뭐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이거는 금방 한눈에 봐도 개별인자에도 아는데, 이 끝단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건 어때요? 사실은 전체 금액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 한 급여대장을 일일이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급여대장은 엑셀이니까 합산돼 있어. 그러면 어때? 통장 내역은 쭉 나온 게 합산돼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A 선생님 얼마, B 선생님 얼마, 그리고 한 100여 명 되면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야만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때요? 한꺼번에 뚱뚱 돼 있으면 급여대장 상의 금액이 얼마?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똑같으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 그냥 직간접비 구분만 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 금액이 틀려? 그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한번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돼 있으면 사실 이게 누락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오류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괄 인자를 해주시면, 물론 일부 시금구에서는 일괄 인자하지 말고 개별 인자하라는 데가 있어요. 나도 하나 일일이 볼 거야.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우리가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해달라는 데가 있죠. 그런 거는 뭐 감독자 마음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검증은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일괄 인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증을 한 번 더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입사자, 퇴사자 또는 뭐 휴직자 이런 경우에 메모가 좀 돼 있으면 급여대장상에 우리가 그걸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런 걸 또 어때요? 잘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상호 어때요? 좀 도움이 좀 돼야 돼요. 저희가 가서 직접 그 기관에 가서 대표님 보고 일하시는 걸 옆에 지켜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빨리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큼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종 확인자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 대표님입니다. 저희 지팡이도 직원들 월급을 주겠죠? 예, 제가 이제 해외에 가 있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그래도 어때요? 이 급여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하면 이 보고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확인을 해요. 왜? 최종 확인자는 나고 또 책임지는 것도 저거든요. 잘못 예를 들어서 지급됐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예, 제가 지는 거예요. 지팡이 거는. 기관 거는 대표님들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확인은 어때요?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님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저희가 완벽하게 이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대표님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자, 핵심 사항을 좀 찝어볼게요. 반드시 매년이 아니고 매분기가 아니고 매월입니다. 매월 어때요? 확인하자.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급여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재무회계 이런 것도 어때요? 확인해 보시고 마감도 좀 빨리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뭔가 일 처리가 좀 잘 됩니다. 이거는 어때? 의무다. 의무. 급여만큼은 돈 나가는 거잖아요. 돈도 어때요? 거의 장교항 한 기관에 거의 모든 돈이 나가는 거예요. 86.6%라는 거는 이거는 뭐 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의무라고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또 지팡이 어차피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좀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지팡이를. 예. 시키는 대로 저희 일 잘합니다. 예.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 잘하잖아요. 안 시키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때요?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주시라는 거예요. 전화로 해봐야 소용없고, 왜? 이게 인력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증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문의 속에 이러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고 저희가 잘못 답변을 드리면 책임은 저희가 져요. 근데 이렇게 상담 문의 올라온 걸 저희가 보면 이상하다? 조금 이거는 전문가 지식이 필요해. 그러면 어때요? 바로 변호사나 노무사나 세무사가 보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게 또 잘못되죠? 그럼 그 책임지세요. 예, 그분들도. 자기들이 잘못 답변한 것 같은 경우는 만약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배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어때요?
저희가 상담 문의를 자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용하셔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주 물으시고 또 어때요? 메모도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일 처리하는데 훨씬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지팡이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관리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농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거는 좀 더 이제 저희가 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 지팡이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때는 임의 조작하는 거는 가급적 없대요. 삼가하시는 게 좋다. 임의로 조작하면 값이 틀려지면 결국은 어때요? 잘못된 계산값이 나와요. 그럼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좀 주의해 주시라는 거고. 급여를 지급하실 때 확인 꼭 하시고요. 급여 대장과 맞는지. 예. 급여 대장은 급여 계산에서 나온 값이니까 이게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지급할 때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어때요? A기관 6월 급여 얼마 이렇게 어때요? 한 번에 꽝 하고 통장에 찍히도록 일괄 인자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저희가 검증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급여에 대한 거 중요한 것만 꼭 말씀드렸고요. 이후로는 저희도 계속 이걸 확인하고 전화로 좀 안내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